자, 마무리 시간입니다. 교재 17페이지에 62번 주택법령상 매도 청구에 관한 부분인데, 주택법령상 매도 청구는 제가 서브노트에 충실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80%가 아니고 얼마? 95%죠. 그러니까 틀렸고.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시가입니다. 매도는 무슨 시가? 시가. 공시지가 아니고 뭐야? 시가. 그래서 틀렸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의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자, 요거 10년 이전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을 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여기다가 자, 95%의 소유권, 사용권을 갖고 있다. 자, 갖고 있으면 나머지 이 5%, 자, 이게 5%에 해당하는 부분, 이 도로고, 5%의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든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면은, 자, 이 경우를 빼고 나면 그러면 95% 미만 사용권, 그러니까 80% 이상 95% 미만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10년 전에 원주민을 빼고 이 사람들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 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하면 맞는 소리가 되죠. 요거를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 대지 소유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특별한 공고 절차 없이 매도 청구, 특별한 공고 절차 없이 어떻게 하는 거야? 매도 청구 대상 대지 감정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건설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리 특별한 공고 절차를 거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후 즉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후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63번에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63번에 간선시설에 관한 경우인데, 자, 간선시설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이제 기존에 도로가 있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뭐 관리실도 있고 여기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가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간선시설은 이 기존에 중심되는 기관되는 시설과 이 기관시설과 이 아파트 단지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시설이 간선시설. 그래서 간선시설은 우리가 일명 연결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연결시설인데, 자, 이 간선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대지가 16,500제곱미터 그리고 주택이 자 100% 이상, 대지 16,500, 주택이 100호 이상을 집단으로 건설할 때 이때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도로와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 의무자가 되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 자, 이러한 것은 공급자가 설치 의무자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체통, 빨간 우체통이죠.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 의무자가 된다. 요거는 2분의 1 범위안에서 국가에서 뭐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요까지만 기억하고 가면 되겠고, 간선시설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면 되겠죠. 자, 1번 간선시설에 대한 개념인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통신, 주택단지 기관시설,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다만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했는데 여기서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하는 거는 우리가 요것도 잘 알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선시설의 자, 경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딱 정리를 해놓은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간선시설 201쪽에 있네요. 201쪽에 자, 연결시키는 시설이고 대지 만육 전호백 주택 100호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공급자, 우체통은 국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치 비용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가 있고, 자, 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해당하지 않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 요청했을 때는 이에 응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간선시설에 관한 걸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거는 가통지죠. 가통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1번에 도로와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시설을 기르는 주택단지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했는데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가통지예요. 가통지. 그러니까 무엇이냐 가스, 통신, 지역난방.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의 경우에 기관시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가스와 통신과 지역난방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리 봐봐요. 자, 여기다가 주택단지 안에 가스가 있잖아요. 가스, 지역난방이 있죠. 그러면 이 시설은 연결을 시키는데 이 가스와 지역난방과 통신은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을 해서 그것도 주택단지 안에 가스, 지역난방, 통신도 간선시설에 포함을 시킨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칙은 주택단지 안에 밖에 있는 거를 단지 입구까지 연결하는 게 간선시설인데 가스와 통신, 지역난방은 안에 있는 것도 연결시킨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좋아요.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상하 전기니까 틀렸다. 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하며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자, 그럼 사업주체가 대통령제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간선시설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의무자는 자치단체가 된다 했는데 지역난방은 공급자입니다. 그죠? 도로와 상하수도가 누구예요? 자치단체가 설치 의무자 되는 거니까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몇 번? 2번밖에 없다. 이거죠. 64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내라. 국가자치단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나 조합주택을 건설해야 돼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건설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는 2년과 뭐예요? 환매. 이때 환매 등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65번.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경우입니다. 자, 65번에 주택 상환 사채.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상환 사채는 집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고 채권을 구입하죠. 그럼 이제 주택을 상환 찾기를 발행한 사람이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상환 사채를 발행합니다. 이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상환채권을 발행하면 3년 이내에 이건 상환을 해야 되겠고요.
자, 상환채권은 반드시 김영증권이고, 그렇죠? 성명과 주소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김영증권이고, 이것을 우리가 또 질권으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김영증권이다. 그리고 여기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죠. 이게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이다. 이거죠. 등록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이자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 작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틀렸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인데 무기명. 틀렸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해야 됩니다.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네요. 이 정도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66번이죠.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입주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승인 신청을 해서 시군구청장으로 모집 승인을 공고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자, 사업처럼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매년 2년 이상 보관입니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틀렸네요. 이렇게 마감자재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뭐한다?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다. 자, 67번으로 갑니다.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여기 그려놨죠.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가 뭐 된다? 제한된다. 이게 사업주체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주택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좋아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압류 등의 목적물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에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압류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누구누구 국가와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와 공공기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기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4번 등기하여야 그게 틀린 거죠. 자, 그 정답이 언제예요? 4번이고 부기 등기는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한다. 자, 대지의 부기 등기 이때 신청과 동시에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 이때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 가능일 즉 소유권 보존 등기 이때 같이 부기 등기 한다 하는 거 부기 등기 이후에 압류가 가처분한 거는 무효하는 거 놓치지 말고요. 자, 68번입니다. 공급에서 결혼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 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알선 양도양수 일을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낸다. 자, 그러니까 네 가지.
자,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거나 알선하거나 그저 광고하는 거 네 가지죠. 자, 공급.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 그러면 양도잖아, 양도. 그 다음 받는 거 양수. 그 다음 알선. 그 다음 뭐가 광고. 이런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양도 양수에는 매매, 상속, 저당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했는데 상속과 뭐는 저당은 제외한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사업주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구청장 등이 발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미 재개열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상속과 뭐는 제외한다. 저당은 제외한다. 라두시기 바랍니다. 68번은 2번이요. 자, 69번. 투기과열 지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투기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누가? 시, 도, 지, 사가 지정합니다. 국장이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 해제할 경우는 관할 시군 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자, 협의한다. 의견 듣는 거다 협의하고, 투기과열 지구 지정 이후에 해당 주택의 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사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 지구 지정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죠. 자,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 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재검토 여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자,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지금 69번에 국토부는 1년마다 소집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 지구 지정 유지를 재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자,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추기정심의에 소지를 소집하여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별 투기과열 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자, 요거는 맞는 소리죠. 맞잖아요. 자, 1번은 여러분 협의한다 하는 게 틀렸죠. 1번은 어떻게 하는 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누구하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국장이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장군수와 협의한다. 아, 말이 안 맞잖아. 시장군수에 뭐를 들어야 돼? 의견을 듣는 거고. 그렇죠. 1번 틀렸고. 2번 투기과열 지정 이후에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때는 소유자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국장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일단 이 말을 잘 봐야 돼. 요청과 제안을 잘 봐야 돼. 자, 요청은 행정청에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안은 비행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해달라는 게 제안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문항이 딱 나왔으면 이것만 알아도 되잖아. 에? 토지 소유자는 비행이잖아요. 이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요청은 안 돼요. 뭐야, 제안이면 제안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 몰라도 그건 틀린 거죠. 자, 그럼 3번은 맞고요. 자, 3번은 1년마다 정책회의 심의를 거쳐 소집하고 토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 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뭐한다? 재검토합니다. 맞고요. 4번 투기과열 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변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다. 상속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틀려고. 상속은 제외. 투기과열 지구의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가 없게 된다. 이때는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가 있죠. 틀렸고. 그래서 여기는 옳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 답은
어떻게 해서요?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지문이 잘못되죠. 옳은 것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옳은 것. 자, 옳은 것은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거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70번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리모델링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딱히 알아줘야 될 부분은 리모델링 하면 이 말을 빡 머릿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한 거, 자, 주택법에 요거를 꼭 정리해 주시죠. 페이지 202쪽. 202쪽에 거기 6번에 보면 리모델링, 리증대, 건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거. 대수선은 10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일부 증축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고요. 자, 85제곱미터 이상은 30% 이내, 그리고 85제곱미터 이내는 미만은 4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축은 수평 증축이 있고 수직 증축이 있는데 15년이 경과되고 15% 범위 안에서 증가하는 게 수평 증축이야. 그러니까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15층 이하, 즉 15층 미만, 즉 14층 이하는 2계층. 이게 바로 리모델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딱 새겨주고, 자, 1번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 할 때는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는데, 자, 이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광시도지사가 대도시 시장이 수립을 하는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5번에 시군구청장은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이후에 안전진단을 거친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을 허가한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한 이후에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수직 증축을 리모델링한 이후라고 해야 되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수직 증축형. 그래서 3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다. 자, 7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한옥 50호 맞아요. 아파트 증축 증가 30세대 이상인데라고 맞아요. 준주거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일 때 이때는 생략이 돼요.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신에 건축 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략되는 거죠. 맞아요. 정답이 3번이네요. 4번도 32제곱미터 이상이고 6m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맞고 1만 제곱미터 맞습니다. 자, 다시 72페이지 2번부터 또 농지법으로 돌아왔는데요. 농지법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농업인은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최종적으로 내가 점검을 했었는데도 우리 편집하는 분이 이게 조금 순서를 잘 모르는가 봐. 자, 1년 중 15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20일이죠. 1200제곱미터의 농지에 다연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3수를 사용하는 자, 가금 1200수를 사용하는 자 했는데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1년 중 120일이니까 150일이니까 150일 하면 120일 이상이 맞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200이니까 맞고 대가축 2동이면 되는데 3도면 되니까 맞고 가금 1000수, 1200수를 사용하는 자.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80만 원인 자 했는데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120만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72번은 몇 번이라고요? 72번은 정답이 5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5번인데, 자, 5번이에요. 그래서 답 표기는 잘못됐네. 72번에 답 표기가 4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4번이 아니고 정답이 몇 번이에요? 해석은 똑바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 표기만 5번으로 잘못하시고요. 자, 그리고 해석의 70번에 정답이 5번, 71번에 3번, 72번에 5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3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처분 의무 발생의 통지, 처분 명령의 유예, 매수 청구권의 행사, 대집행, 이행 강제금에 부과했는데, 자,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4번이죠. 대집행은 아닙니다. 그죠? 자, 74번. 농지의 범위에 옳지 않은 것.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개량시설의 양수시설, 농지 맞습니다. 자,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것도 맞습니다. 4번에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초지법에 초성된 초지. 아, 여기가 틀렸네요. 자, 농지가 아닌 거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초지죠. 농지 아니죠. 그리고 지목이 전답대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기가 3년 미만인 것도 아니죠. 지목이 임야로서 형질 변경 없이 경작을 했다. 그것도 농지가 아니다. 농지 아닌 것 세 가지.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초지법에 초지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75번. 농지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은행에게 설명한 내용은 가장 올바른 것 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한 농지증 발급 대상,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주발농장. 주발농장을 취미영농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도 농지증 뭐 해라. 발급 받아야 된다. 아주 잘했네요. 맞아요. 동그라미.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 아이고 취미활동하는데 네 농사 뭐 질래? 아이고 귀찮다. 할 필요 없죠.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관리위원회 확인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틀렸고 옳은 것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이 뜻입니다. 76번.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정식 원실, 비닐하우스,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의 논밭간 전환을 위한 형질 변경 시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농업법인은 법인당 7,500제곱 이하의 법인의 신고 전용이 가능하다. 신고하고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전용이 할 수 있다. 요것도 한 번은 봐두셔야 될 부분인데 받으시고 허가, 협의의 경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이때 타용도 허가 기간은 3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3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자, 이때는 타용도 사용허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까? 5년입니까? 지금 몇 번이죠? 76번에 자, 허가 일시사용은 3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했는데 76번에 연장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연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3년이 맞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브노트 한번 볼게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하는 거 농지법 살짝 한번 보세요. 페이지 245페이지 일시사용이 있고 일시사용 신고가 있고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축산업용은 7년. 그 다음에 필요한 기간 그 외에는 몇 년? 5년 개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사용 허가 연장이죠. 연장은 건축 신고 대상 아니고 농지 타일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빼고 나머지 협의를 거친 경우 이때는 몇 년 이내 기간? 3년 이내 기간 연장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아드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76번은 다시 한 번 더. 허가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연장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다 가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77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 처분 사유가 아닌 거. 자, 여기는 농지를 초과 소유했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허가 정당 사유 없이 인정한 때 3월이 경과 때 달아난다. 4번 농지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때는 허가를 뭐한다? 취소, 농지를 뭐한다? 처분하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 자, 77번에 처분 사유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거나, 자, 소유 자격증을 불법으로 받았다거나,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여러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4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미년이죠. 그러니까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때 처분을 해야 되는데 1년은 아니죠. 정답이 4번이네요.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78번 농지법상 농지의 지목 변경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자,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전용한 경우 이때는 지목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4번에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잠시 일시 사용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이때는 지목 변경에 가능 사유가 아니죠. 사용 허가를 받은 이때는 전용회 때 타용도리 사용 허가는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니다. 그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놓치지 말고 봐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79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거. 매매, 정려, 교환, 판결, 그리고 주말농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받아야 하는 거 딱 걸렸네. 뭐야? 주말 체험 영농. 정답이 몇 번? 3번이다. 이거죠. 좋아요. 80번. 농지 전용 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개수입니다. 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여의 농업인 주택. 나는 이런 것도 잘 몰라. 이거는 숫자 나도 하기 싫어. 그죠? 이렇게 나오면 가지고 하나 틀렸다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럼 4번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 어린 놀이터, 구판장 이런 거는 생각만 해도 아시겠죠? 이런 거는 뭐 하면 돼? 신고만 하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좀 머리 아프니까 뭐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해석은 내가 해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나오면 숫자 에이 모르겠다 가지고 그냥 찍어버려요. 그럼 에이 모르겠다 그럼 몇 번 찍어요? 5번 찍어요. 5번.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조금은 여러분 자신이 좀 생길 겁니다. 왜냐? 공부에 자신이 붙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자신이 붙으면 여러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남도 못 믿습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I can do it 그 믿음이 있는 이상 여러분은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I can do it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 기출문제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